선고가 나오면 필요시 법무부, 법제처 등과 논의를 해서 의견 수렴이 필요하면 해당 절차도 진행을 할 겁니다. 선고가 일단 나고 난 다음에 법제처, 법무부랑 논의를 할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네.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헌법재판소에는 피청구인은 따르도록 돼 있어요. 네. 따로 돼 있는데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은 임명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수렴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좀 두고 보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 같은 건 없지만 또 직무유기로 또 고발당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직접 이 실력 행사에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탄핵 사유는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헌법재판소 법에 모든 국가기관이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기속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이다. 따르지 않으면 위법위헌이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 사유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줄탄핵이라고 흔히 이제 시중에서 표현을 또 하고 있고 네.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 이후에 좀 역풍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 부담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곧바로 탄핵에 나설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좀 의문으로 보여지고 현재 구인 체제 완성되나 오늘 마은혁 미임명 판단.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 권한 대행을 하면서 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2명만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아니 마은혁 이 재판관도 임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 직접 헌재에 다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이 판단에 대해서 오늘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련해서 헌재가 대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라는 겁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 이제 절차에 있어서 흠결이 없다고 한다면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했잖아요. 그럼 국회를 대표해서 한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장이랄지 아니면 대통령은 단독기관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국회의장이 국회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회 의결을 거치냐 거치지 않아야 하냐는 그러한 절차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헌재에서 절차적 흠결은 없다. 국회의장이 단독으로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체적인 판단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뭐 유헌이라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전에 선례도 2014년도에 네.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을 때도 그때도 또 유헌이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선례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약간은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죠. 왜냐하면 첫째는 뭐냐면 지금이 그때와 좀 다른 점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아니냐에 따라서 탄핵의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해야 한다, 유헌이다 이렇게 내려버리면 이제 셀프로 임명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특히 이제 여당이랄지 보수층에서 문제 삼고 있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네. 어떤 이전의 이력, 특히 뭐 인민노련이랄지 이런 뭐 지혜혁명 그쪽에 관여했다랄지 아니면 뭐 진보와 관련된 노동당이 거기에도 뭐 참여했다랄지 이제 이러한 이력들이 있어서 사실 보수층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무조건 탄핵 인용에 찬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저도 볼 때는 뭐 그럴 거라고 분명히 봐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인용이 되면 이거에 정당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유언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고 네. 결국 탄핵의 어떤 결정이 되면 여기에 불복할 수 있는 그런 명분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 있어 이게 그냥 단순히 끝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절차상 흠결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사실 따져봐야 된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 거고 여기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들여다보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상 앞서 뭐 전례들 이런 걸 보면 위헌이라고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위헌이라고 나온다는 얘기, 이 얘기인즉슨 임명을 해야 됩니다라고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인 건데 관련해서 기재부에선 그럼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있으십니까? 라는 얘기에 뭐라고 했느냐. 선고가 나오면 필요시 법무부, 법제처 등과 논의를 해서 의견 수렴이 필요하면 해당 절차도 진행을 할 겁니다. 선고가 일단 나고 난 다음에 법제처, 법무부랑 논의를 할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사실상 기재부가 뭐 헌재 판단에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거기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결과가 나오면 선고가 나오면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이건 김광선 변호사님. 네.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헌법재판소에는 피청구인은 따르도록 돼 있어요. 네. 따르도록 돼 있는데 따르지 않을 수도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은 임명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수렴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좀 두고 보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처벌 기준 같은 건 없지만 또 직무유기로 또 고발당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처벌 조항은 없지만 따르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따르면 직무유기로 고발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만약에 이걸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선고가 났는데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 김수민 의원님 민주당 입장에선 계속 최상목 대행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요라고 해서 수차례 시그널을 보냈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직접 이 실력 행사에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탄핵 사유는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헌법재판소 법에 모든 국가기관이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기속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이다. 따르지 않으면 위법위헌이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 사유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줄탄핵이라고 흔히 이제 시중에서 표현을 또 하고 있고 네.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 이후에 좀 역풍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 부담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곧바로 탄핵에 나설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좀 의문으로 보여지고 일단은 노정면 원내대변인 등은 이제 원래 어느 정도 예고했던 대로 가겠다라고 일단 지난주에 의견을 피력하긴 했는데 네. 아마 물밑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또 있지 않을까 그렇게 관측을 해봅니다.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뽑을 수는 있지만 뽑은 카드를 내려놓을지까지는 상당한 고민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